네, 20.1과 훈민정음 본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문 교과서의 마지막 단원, 훈민정음. 네, 먼저 배움 열기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훈민정음의 뜻은 무엇일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네, 바로 한글의 원래 이름이 훈민정음이죠. 자, 이 훈민정음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 써있죠. 훈민정음, 가르칠 훈,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민정음,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이게. 훈민정음의, 그러니까 한글의 원래 이름, 세종대왕이 이름 붙인 한글의 이름이 바로 훈민정음. 훈민정음 창제, 그러니까 이 한글,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이 창제하기 전에는 우리말을, 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처럼 소리 나는 말은 우리말을 썼지만, 글은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이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을, 이두, 구결이라고 하는데, 그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 훈민정음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가? 훈민정음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등등의 뜻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 동안 되니 잘 내용을 파악해서 본문을 배우기 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말과 한글에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고자 하는 김슬옥입니다. 여러분,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세종대왕이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떤 외국인이 한글이 왜 과학적인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자세하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자신있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막연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은 그런 오해가 혹시 없으신지 제가 한글에 대한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종대왕은 우리말을 만들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쉬운 문제를 내나 싶으실 테지만 많은 분들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한글에 대한 가장 도드라진 오해가 바로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세종대왕이 만들어 반포한 것은 우리 글자이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과 글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우리말은 역사시대부터 본다면 단군이 다스리던 고조선 때부터 써오던 언어이고요. 세종대왕이 발명한 것은 그런 말을 적는 우리 고유한 우리 글자 한글입니다. 우리말 곧 한국어는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인 서데이지가 선정한 영어권 사람들이 배우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에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에 이어 4위로 뽑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을인말은 서양말과 구조가 다르고 웃다, 웃고, 웃으니와 같은 어미 활용이 벼랑불상해서 부쩍 배우기 어려운 언어이지만 한글은 미국 대학생들이 50분 만에 배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쉬운 글자인 것입니다. 고 김석영 교수님은 미국에서 이를 10여 년간 실험으로 밝혀낸 바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한글은 세계 기록 유산이다. 맞을까요? 이건 역시 정답은 X입니다. 흔히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 기록 유산으로까지 선정되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997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훈민정음이란 문자가 아니라 1446년에 세종이 직접 펴낸 한글 해설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쉽게 말해서 한글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표 그리고 한글의 원리가 담겨 있죠. 이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묵가 지보라 할 만큼 소중한 국보이자 세계 유산입니다. 2014년 현재까지 세종이 직접 펴낸 해례본은 2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글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이견이 있는데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혼자서 창제한 걸까요? 아니면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것일까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종이 단독 창제한 것이고 그것을 해설한 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공동 창제가 아닌 이유는 단순 명쾌합니다. 공동 창제로 본다면 한글 창제 과정이 공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는 의미인데 한자가 양반 기득권의 상징이었던 시절에 한자와 다른 문자 창제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임금이 사대부 신하들한테 자, 우리 한번 한자보다 더 뛰어난 소리 문자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제안한다면 그것이 먹혀들었을까요? 대화조차 불가능했을 것이고 설령 가능했다 하더라도 반대 상소에 시달려 더 이상 연구가 어려웠을 겁니다. 때문에 한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종 단독 창제설이 굳어지게 되었죠. 사관들도 세종실록에 1443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친히 정음 28자를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와 뜻을 적은 것을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과 신하들의 공동 창제설은 왜 나왔을까요? 한글 창제 과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반포 과정인데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베타 테스트 하듯이 세종도 한글을 2년 9개월간 집현전 일부 학사들과 실험 검증한 뒤에 1446년 음력 9월 초에 백성들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알린 것입니다. 이 해설을 함께 펴낸 사람들이 집현전 학사들인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계, 이솔로 등인데요. 바로 이 해설서 때문에 한글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사들이 함께 창제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진 것입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단독으로 한글을 창제했다고 해도 집현전과 같은 훌륭한 연구소와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역사가 세종을 만들었다. 그리고 세종은 그 역사를 훈민정음을 통해 새로 썼다고 말입니다. 네,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송미술관에 있는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것을 이렇게 모방해서 이렇게 실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훈민정음 책은 세종대왕이 쓰신 그 예의편의 서문, 어제 서문이 있고, 훈민정음 각 글자의 음과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1장, 2장, 4장까지 여기까지가 세종대왕이 직접 쓰신 이 4장이 서문과 요 28자의 훈민정음 글자들에 대한 설명이 예의편, 여기까지가 4장이 훈민정음 예의편이 되어 있고, 그 뒤부터는 훈민정음 해례라고 되어 있죠. 해설과 용례, 실제 신례를 들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책의 대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바로 이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쓴 해설서입니다. 처음에 제자해,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해설서들을 쭉 훈민정음 글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해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 칸 들어간 부분, 여기서부터는 유천지자연지성, 즉 필유 천지자연지문 이렇게 시작된 여기는 이 집현전을 대표했던 대제학 정인지가 쓴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입니다. 옛날에는 서문이 책이나 글의 뒷부분에 있었는데, 요것이 서문이 맨 뒤에 해례본 서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의 맨 끝에 보면 여기 정인지, 배수, 개수, 근서, 정인지가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본문 부분이 정인지의 이 서문에 보면 여기 그 석신라 설총이 시작 이두 유간부지간의 지금 행지라 연계 가차의 용,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직접 원문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책입니다. 이 훈민정음, 이 해례본 뒤에 이 훈민정음을 다시 훈민정음으로 풀어서 설명한 책인데, 이것을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합니다. 이 훈민정음으로 다시, 원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으로 된 책을 훈민정음 한글로 다시 풀어서 설명한 책들인데, 이것을 언해본이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런 것이 언해본에 담겨져. 네. 먼저 제목부터 보면 훈민정음 해례서.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 1446년 세종 28년에 집현전 학사들이 집필한 한문 해설서에 실린 정인지의 서. 네, 아까 설명에 들었던 그 바로 책,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책의 이름은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 해례 이렇게 되죠. 그 훈민정음 해례의 서문, 선생님이 그 영상에서 보여준 그 책의 맨 뒤에 정인지,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가 쓴 그 서문을 서라고 하죠. 해례라는 것은 풀이와 용례라고 했죠. 자, 그 서문의 중간 부분에 있는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신라, 설총이 시작 이두하여 관부, 민간에 지금 행지라. 네. 하나씩 먼저 읽어보면, 옛석, 옛날석, 새로울신, 그물라, 그 다음에 성시, 설, 그 다음에 귀발글 총,
시작할 시, 지을작, 창작, 무엇을 만들다. 그 다음에 관리 리자인데 두 법칙이 적용돼서 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읽을 독. 근데 여기 두라고 써있죠? 이 읽을 독자가 발음이 두로 익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구두. 우리가 구절이나 문장을 끊어 읽는 것을 구두라고 하는데, 그 구두 할 때의 뜻으로 보면 두라고 있습니다. 읽을 독자를 구두. 이두죠. 그러니까 이독이 아니라 이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슬관, 관청, 그 다음에 창고부, 여기서도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백성민, 사이간, 백성 사이가 되겠죠. 이를지, 어디에 이르다, 지금, 바로 이제금, 지금, 오늘에 이른다 하는 거죠. 오늘, 현재, 행할 행, 단일 행자는 여기서 행하다. 그 다음에 지자가 맨 뒤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대명사로 쓰였죠. 여조사 지자, 갈 지자는 여기서는 지금 행지 문장과 단어의 맨 뒤에 있으니까 대명사로 쓰인 거죠. 자, 다시 읽어보면 신라 설총이 시작 이두하여 관부 민간에 지금 행지라. 옛날에 지금 이게 바로 조선 세종대왕 때 정인지가 쓴 거니까 옛날 신라 시대는 신라의 설총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비로소 만들었다. 무엇을? 이두. 관리들이 쓰는 구두란 뜻인데, 이두는 잠시 후에 자세히 보세요.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그때, 신라 시대 때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관부, 관청과 민간, 백성 사이에 지금, 오늘날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지, 그것을 행했다 하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 여기서 진짜 대명사 그것은 바로 이두를 말하는 거죠. 그 이두를 신라시대 설총이 만든 이후로 고려시대에 거쳐서 지금까지도 그 이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직 훈민정,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 훈민정음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을 텐데, 그 한자를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두라고 합니다. 이두. 자, 이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두란 무엇인가? 이 관리 리자에 구두 할 때 끊어 읽는 라는 뜻인데, 이두. 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표기법이라는 거. 자, 한글이 창제되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말은 우리말을 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문자는 한자밖에 없었죠. 그 한자를 빌려서, 그 한자의 음이나 또는 어떤 경우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두라고 합니다. 자, 이게 실제 어떻게 쓰이는 거냐? 원래 이제 한문으로는 배봉국 잠종 타구, 봉국을 배반하고 몰래 다른 나라를 따랐다. 이런 구절이 있다면은 요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말을 읽고 풀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그래서 봉국을, 여기 을이라는 게 세 을자인데, 을이라는 발음을 따서 우리말의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대신 쓴 거예요. 배반, 여기 할위 보낼 겸, 위견인데 한자는, 여기서는 하다 위자에 하라는 발음, 뜻을 따오고, 여기는 이 견자가 옛날에 고를 읽어서 고라는 발음을 따서 하고라고 있습니다. 배반하고. 타국을, 또 을이라는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에 을을 단 거죠. 이렇게 한자의 음이나
한자의 뜻, 할위자의 하, 이런 운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뭐뭐를, 뭐뭐하고, 이런 을이나 하고라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표현 방법을, 표기 방법을 이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하거든이란 말을 글에 써야 되는데 하거든을 해당하는 이 당시는 훈민정음이 한글이 없는 시대니까 한자, 할위자에 하라는 뜻을 따오고 갈거자의 거라는 발음, 물이 등자의 등에서 발음이 비슷한 등, 그래서 이게 한자는 위거등이라고 써놓고 이거를 우리말을 하거든을 대신 쓴 겁니다. 하거든, 읽을 때도 우리가 하거든이라고 씁니다. 옛날에 그 김계시라는 광해군 때 상궁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계시였어요. 김계시가 뭘까요? 낄개자에 똥시자인데, 네, 바로 이름이 아주 그 옛날 사람 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개똥이. 근데 이 개똥이란 말이 똥이란 그 당시에 그 글자를 한글이 없었을 때니까 똥의 뜻을 가진 시자를 가져다가 그 이름을 개시라고 썼지만 읽을 때는 개똥이 됩니다. 요런 것을 이두라고 한다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설명한 이두를 바로 설총, 신라 때 설총이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려, 조선까지 계속 사용됐다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 연, 개, 가자, 이용하여. 네, 연자는 그럴 연자죠. 네, 이건 접속사, 우리 지난번에 배운 접속사로 그러나라는 뜻의 그럴 연자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하지만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모두개, 빌릴 가짜입니다. 가짜, 빌리다, 글자자, 여기서 글자자는 바로 한자를 말해요. 자,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글자는 모두 한자만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말이을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 쓰다 용자죠. 연, 개, 가짜이, 용하여. 그러나, 앞에 설총이 만든, 처음 그 이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이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그 이두라는 것은 모두 글자, 즉, 한자, 여기서 자는 바로 한자를 말합니다. 아까 봤듯이 한자의 의미나 뜻을 빌려서 쓰는 거죠. 한자를 빌려서, 의미나 뜻을 빌려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지, 언어, 지, 가나여는, 즉, 불능, 달, 기, 만일, 언이라. 네, 하나씩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지, 아까 지금에도 똑같죠. 이를지, 개사어는 어디에서, 에라는 뜻의 개사, 말씀어, 지자가 또 나왔죠? 여기서 지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지는 그 지의 세 가지 뜻, 동사, 대명사, 어조사 중에서 중간에 있으니까 어조사, 뭐뭐의 하는 어조사죠, 여기서. 사이간, 그러니까 언어지간, 언어의 사이가 되는 거죠. 곧쭉, 즉자도 접속사죠. 우리 접속사에 쓰임들 배웠던, 뭐뭐 하면 곧 뭐뭐다. 그래서 영어의 그 if에 해당하는 뭐뭐 하면, 즉, 뭐뭐 하면, 아니, 능자는 조동사로 할 수 있다. 불능이면 할 수 없다. 이룰 달성하다, 전달하다, 극이 대명사, 일만만, 한일, 그 다음에
어조사언. 자, 이 어조사언자는 문장의 마지막에 놓여서 문장이 끝나는데 여기에는 거기에라는 뜻이 그곳에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지어 언어지간하여는 즉에서 띱니다. 즉 불능 달기 만이러니라. 자, 그 설총이 만든 이두가 고려부터 조선까지 지금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두는 그 한자를 빌려서 음과 뜻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말과 말의 사이에 이르러서는 즉 말하는 사이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사이에 있어서는 이르러서는 곧 뭐뭐 하면 불능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달자는 전달하다. 그 만의 한 가지 거기에라는 것은 그 사람들 사이에 언어지간 사이에서 그 만의 하나라도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쓰는 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말하는 사이에서는 그 정확한 의미를 만의 하나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개해 동해 전하가 창제 정음 28자 하여. 네, 개해는 자 청간 개자 그 다음에 지지 개 해자죠.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 배운 간지 10개의 청간과 12개의 지지 합쳐서 60 갑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개해 갑자 울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해가지고 이 개는 맨 마지막에 그 간지인데 개해년을 말합니다. 개해년 1444년을 말해요. 개자로 시작되면 43자로 서기년도는 3으로 끝나죠. 1443년 겨울을 말하죠. 그러니까 청간개 그 다음에 지지해 그 다음에 겨울동 여기서 나왔자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큰집 경복궁의 근정전 할 때 전자죠. 전각 아래하 전하 그러면 근정전 같은 큰 집 전각 아래에 엎드린다는 뜻인데 폐하하고 같은 말이에요. 바로 왕을 가리키는 용어죠. 왕이 있는 전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부를 때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비롯할 창, 지을제, 만들다, 발을정, 소리음, 두이, 열십, 여덟팔, 글자자. 개해, 동해, 1443년을 말한다고 했죠. 개해년 겨울에 전하, 우리 전하께서, 우리 전하는 누굴까요? 자, 이 글은 바로 정인지가 쓰는 글인데 우리 전하는 바로 세종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종대왕, 우리 전하께서 창제란 말이 여기 바로 나오죠. 처음으로 제정,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음 28자, 바른 소리, 바로 훈민정음 28글자를 새로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정인지의 서문에 보면 세종대왕이 친히 이 훈민정음 28자를 직접 만드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 마지막 문장. 약계 예의 이 시지하시고 명활 훈민정음이라 하시니라. 네, 약
약자는 생략할 약, 간략할 약, 대략 뭐 이런 뜻입니다. 대략. 그다음에 들어올릴 개죠. 개자. 국기 개양할 때 개라고 했죠. 그다음에 보기 례. 원래 리을로 례자인데 여기서는 예로 둔법칙을 적용해서 예가 된 거고, 오를 의자는 여기서 뜻이라는 뜻이에요. 뜻의. 그다음에 써이. 써이자는 그것으로서. 그다음에 보일시. 지자는 뒤에 있으니까 대명사 하겠죠. 그것을 보인다. 이름명, 가로알, 가로알자는 뭐뭐라고 말하다,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정, 소리음. 개, 예의, 시지하고, 명활, 훈민, 정음이라 하시니라. 대략, 여기서 대략, 들을다, 들어올리다, 들을다. 무엇을? 예의를, 예와 뜻, 그러니까 신예, 기역, 니은, 디귿, 쓴, 무슨 소리, 이런 신예와 뜻을, 의미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때 써있자는 그것으로서, 예의를 든 것으로서, 그것을, 즉, 훈민정음, 여기서 지자는 훈민정음을 말해요. 훈민정음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세종대왕께서 28자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그것의 예의, 바로 훈민정음 해례편 앞에 있는 그 예의편에 있는 기역, 아음하고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설명한 부분을 직접 들어서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말하기를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 하셨다 하는 거죠. 바로 여기까지 훈민정음을 창제한 그 경과, 누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래서 이름도 세종대왕이 직접 훈민정음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사실을 이 정인지의 해례본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문 설명한 내용들이 쭉 뒤에 훈민정음 해례서 1446.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아까 이 정인지 서문을 보면 1443년에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훈민정음 해례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책은 집현전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해설서를 만든 거죠. 그 해설서의 서문을 정인지가 쓴 거죠. 여기 이두의 두는 독이 아니라 두라고 있습니다. 구두, 문장의 단어나 문장을 끊어 있는 구두. 여는 그러나 접속사, 달은 전달하다, 만일은 만 가지 중에 하나, 아주 적은 양이겠죠. 만의 하나니까. 아는 우리라는 뜻이고, 이 써있자는 그것으로서, 그래서라는 여기서는 접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지자는 대명사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 그림을 이어서 쭉 봅시다. 한글과 한자의 관계. 훈민정음은 문자 자체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문자를 해설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문자로서의 훈민정음은 1443년에 창제되어 1446년에 반포되었는데 언문, 반절 등으로 불리며 잘 사용되지 않았다. 근대 이후 국어 연구가들에 의해 한글이라고 불리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자로 자리 잡았다. 한편 한자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된 문자로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전승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어휘가 한자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도대체, 심지어 등 한자인 줄 모르고 사용하는 말도 많다. 이처럼 한자와 한글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고 한자를 언어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보자. 네, 도대체라는 부사나 심지어라는 부사도 사실 원래 한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도대체, 심지어.
네, 거기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민, 잠잘면. 백성민이 들어있기 때문에 발음이 면이 된 거죠. 자, 민심, 백성의 마음. 동면, 겨울잠 되겠네요. 법식예, 벌릴열, 매울열. 이 벌릴열자가 들어가서 이것은 법식예, 복이 레자가 되고, 벌릴열, 매울열. 새로 한자에서도 설명했었죠. 예를 들어서 예외, 그쵸. 본복이 외, 바깥에, 예외. 열차, 쭉 줄을 지어 벌려진 차. 기차가 바로 열차예요. 쭉 이어진 거죠. 열차. 열사, 유관순 열사 할 때 열사. 열사와 의사의 의미는 설명했습니다. 차례란 뜻을 가진 차례 서자. 이 서자가 차례란 뜻에서 어떤 글을 처음 앞에 쓴 글을 서문할 때 서자도 됩니다. 순서, 차례순, 차례서. 그 다음에 차례번, 당번. 네. 짓다란 뜻의 지으작, 지을제. 시작, 비로소 만들었다. 제품, 만든 물건. 나란 뜻의 나자, 나였자. 아집은 내가 꼭 붙잡고 있다라는 뜻인데, 아집, 나의 고집이란 뜻이에요. 자기 중심의 고집. 아집에 사로잡혔다. 그렇죠? 여등은 옛날에 쓰던 우리들이란 뜻이에요. 나여가 무리등자에서 내가 모인 사람들. 바로 우리죠. 여등. 보다란 뜻을 가진 글자 볼시, 볼시. 예시, 예를 들어서 보여줬다. 예시했다. 시찰, 감시하고 살펴봤다. 보고, 볼시, 살필 찰, 시찰. 네,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세종대왕과 가상 인터뷰를 했다고. 자, 봅시다. 자, 가에 대한 설명. 이두 28개 글자를 줬다? 28개 글자를 준 건 뭐죠? 훈민정음이죠. 이두는 관공서, 관청이나 민간에서 사용하던 문자고, 구어, 입으로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이 두가 구어를 신라시대 설정한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세 글자를 만들자고 한자를 빌려 사용한 거죠. 그렇죠? 밑줄친 기억에서 미음까지는 풀이. 기억은 지금, 옛날부터? 아니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에까지라네요. 기억이 틀렸고, 니은은 가짜는 글자를 빌리다. 거짓말? 아니죠, 이것도. 3번 언어, 외국어? 여기서 언어는 우리말이죠.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른 우리말 사이에서 리을은 만일, 만에 하나죠. 아주 작은. 창제는 바꾸다가 아니라 새로 만들다. 정답은 다른 건 다 틀렸고 4번이 맞네요. 나에 들어갈 명활, 바로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로써 20.1과 훈민정음, 정인지의 해례본 서문 본문을 익혀봤습니다.